네, 떡긴 의사 필기시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합격했고요. 제가 생각나는 문제로 듣는 공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떡을 만들 때 쌀 불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쌀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빨리 흡수한다.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호화 개시 온도가 낮아진다.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조직이 연화되어 입자가 미세화된다. 쌀의 수침이 증가하면 수분 함량이 많아져 호화가 잘 된다. 네, 2번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식이섬유소를 첨가하고요. 설탕 첨가, 유화제 첨가,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한다. 0도 이하로 동결시키거나 60도 이상으로 온장을 한다. 네,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8도, 마이너스 18도 냉동고에 보관한다. 네, 맵쌀가루의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은 청자색. 저는 청자는 매워요라고 외웠습니다. 네, 5번 오메기 떡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곡물은 차조가루입니다. 차조, 조. 네, 6번 어레미, 도드미, 얼레미, 얼맹이는 굵은 채의 이름입니다. 팥고물을 내릴 때 3mm 고물용으로 사용하고요. 중간채로는 중거리라고 합니다. 2mm 시루떡용으로 사용했고요. 고운채로 깁채라고 합니다. 가루채 0.5에서 0.7mm 증편용으로 사용합니다. 요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그래도 외우셔야 해요. 소금은 불린 쌀에 1.2% 넣고 가루로 빻습니다. 맵쌀은 20분 정도 찌고요. 5분간 뜸을 들입니다. 찹쌀은 30분 정도만 찝니다. 인절미, 단자, 절편 등은 안반이나 절구에 쳐서 찰기가 생기게 합니다. 네, 떡살은 절편에 꽃선 수레 모양을 내는 나무나 사기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남박은 나무 바가지 모양으로 안에 요철이 있고요. 곡식을 씻을 때 돌 분리를 하는 도구입니다. 빚은 떡 제조 시 쌀가루 반죽에 대한 설명이고요. 송편 등의 떡 반죽은 많이 치댈수록 부드럽고요. 반죽은 치는 횟수가 많아지면 반죽 중에 작은 기포가 함유되어 부드러워집니다. 쌀가루를 익반죽하면 전분의 일부가 호화되고요. 점성이 생겨서 반죽이 잘 뭉쳐집니다. 쑥이나 수리치 등을 섞어 반죽할 때는 노화 속도가 지연됩니다. 설기떡은요. 고물 없이 한 덩어리가 되는 찌는 떡입니다. 콩, 쑥, 밥, 밤, 대추, 과일 등을 부재료가 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리병이라고도 합니다. 네, 찰떡류 제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린 찹쌀은 한 번만 빻아서 찹쌀가루를 곱게 준비하고요. 새머리떡 제조 시에 맵쌀가루를 소량 첨가할 경우에는 굳혀서 썰기에 좋습니다. 찰떡은 맷떡에 비해 찔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길죠. 찹쌀은 30분이라고 합니다. 인절미를 뜻하는 단어는 인병, 은절병, 인절병이 있습니다.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맵쌀은 롤러로 2번 빻습니다. 첫 번째 빻을 때는 소금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빻을 때는 물을 넣어서 빻니다. 맵쌀은 20분 찌고 5분 뜸을 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증편을 내릴 때 사용하는 채는 깁채입니다. 증편을 내릴 때 사용하는 깁채, 고운채입니다. 설기떡의 제조 과정은 쌀가루 만들기, 물 내리기, 찌기입니다. 쑥개떡을 할 때 쑥은 끓는 물에 데쳐서 맵쌀과 함께 빻습니다. 쑥개떡을 할 때 쑥은 끓는 물에 데쳐서 맵쌀과 함께 빻습니다. 거피 녹두는 2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껍질을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깁니다. 거피 녹두는 2시간 이상 물에 불립니다. 기모른 찜통에 젖은 면보를 깔고 녹두를 얹혀 푹 무르게 30분 정도 찝니다. 찐 녹두에 소금을 넣어 절구로 빻고요. 굵은 채로 내려 사용합니다. 네, 거피 녹두는 2시간 이상 물에 불린다. 네,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기고 30분 정도 찌고요. 다시 굵은 채로 사용합니다. 팥고물은 팥을 씻을 때 강불에 올려 끓으면 팥물은 따라 버립니다. 냄비에 다시 물을 붓고요. 강불에 올려 끓으면 중불로 낮추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습니다. 네, 식품 포장의 목적입니다. 네, 식품 포장의 목적은 품질 보호 및 보존성, 제품의 위생적 보관과 보호 안전성, 취급 및 운반의 편리성, 제품의 판촉 및 홍보, 정보성, 상품성, 물류비 절감, 경제성, 환경 친화성이
식품 포장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저기 식품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식품 포장은 낱개 포장, 속 포장, 겉 포장이 있습니다. 낱개 포장은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물품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이고요. 속 포장은 제가 풀 때는 속 포장이 나왔어요. 포장된 물품 안쪽의 포장으로 물품에 대한 습기, 강염,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상태를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겉포장은 물품 외부의 포장, 상자 포대에 스티로폼,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묶어 포장한 상태를 겉포장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식품 포장으로 속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 이것도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포장용기 표시사항입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명, 포장재질, 가다 캔디 빵류는 영양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경우는 방사선 조사, 유전자 변형식품, 보관상 주의사항, 분리 배출 표시, 바코드, 부정불량 식품 신고, 반품 및 교환 장소 등의 포장 용기의 표시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균성 식중독 중에 독소형 식중독은 저는 항색 포도상균 식중독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잠복기가 가장 짧다. 1시간에서 6시간이고요. 독소인 엔테로톡신 100도에서 30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네, 한홍성 질환자의 식품 조림이 가공을 금지하죠. 단 포도상균은 열에 약하여 80도에서 30분간 가열 시 파괴됩니다. 항색 포도상균 식중독과 포도상균은 틀립니다. 네, 물리적 소독 방법으로는 일광소독, 화염멸균, 자외선 살균, 방사선 조사, 여과기 등 있고요. 화학적 소독 방법으로는 소독약, 역성비누, 석탄산, 생석회, 승홍수,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문제로는 물리적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역성비누가 들어있거나 석탄산이 들어있거나 생석회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미생물뿐만 아니라 균, 아포, 독소 등을 사멸시키는 균은 멸균이다. 병원 미생물뿐만 아니라 균이나 아포, 독소 등을 사멸시키는 것은 멸균입니다.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입니다. 네, 헬섭의 7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 요소 분석. 두 번째, 중요 관리점 결정. 세 번째, 한계 기준 설정. 네 번째, 모니터링 방법 설정. 다섯 번째, 개선 조치 설정. 여섯 번째, 검증 방법 설정. 일곱 번째, 기록 유지 및 문서 관리입니다. 헬섭의 7원칙 중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헬섭의 7원칙 중 첫 번째인 것은 하면 위의 요소 분석, 네, 헬섭의 7원칙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하면 모니터링 방법 설정,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위중한 목의 검문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외웠습니다. 네, 식품 적개급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6시간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32번 문제고요. 고려시대 지복유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사에서 말하기를 고려는 상사일에 청해병을 으뜸가는 음식으로 삼는다. 어린 쑥잎을 쌀가루에 섞어서 찐 떡이고요. 떡이 절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고려시대 지복유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33번 고려시대 해독역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려 사람들이 율곡을 잘 만들었다 하고 칭송한 중국인의 견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고려시대의 해독역사입니다. 고려과요 쌍화점에 상하사로 갔다. 네, 최초의 떡집이고요. 떡이 상품화되어서 일반에 널리 보급된 것은 고려과의 쌍화점에 네, 상하사로 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고려 공룡왕이 묵은지 유두일엔 수단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국시대 전래된 불교가 고려시대 음식에 영향을 끼쳐서 육식을 절제하고 차를 마시는 풍습이 발달하고 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로부터 전래돼서 불교가 고려시대 음식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37번 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서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허균의 도문대작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식품 전문서고요. 안동장씨 부인의 음식 디미방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자 동아시아 여성이 쓴 조리서입니다. 소문사설은 식지방에는 28가지 음식과 조리법 기술, 오도증 떡지는 도구가 써 있고요. 빙어각 이씨의 규합청소에는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으로 장 담그기, 술 빚기, 밥 짓기, 반찬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서적으로는 성우사설, 임원경제지, 동국세시기가 있고요. 조선시대의 서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떡의 어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륜병은 수리치절편에 수레바퀴 모양의 모양을 내어 붙여진 이름이고요. 석탄병은 맛이 삼키기 안타깝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첨세병은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하나 더 하게 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찌다, 찌기, 떼기, 떡이, 떡은 떡의 어원입니다. 죽이 굳은 촉감의 딱딱가, 먹다가 합성한 떡으로 굳어졌습니다. 나누어 먹으며 베푼다는 덕에서 나온 말이고요. 새머리떡은 굳은 다음 썰어놓은 떡의 모양이 새머리 편육을 닮았다고 해서 새머리떡이라고 했고요. 주악떡은 조약돌처럼 앙증맞다고 해서 주악떡이라고 했습니다. 고치떡은 그 모양이 누에고치와 같다 해서 고치떡. 신라 소지왕은 까마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찰밥을 지어 정월 대보름에 먹었다. 네, 약식은 찰밥에 기름과 꿀을 섞어 밤 대추를 넣어서 만들고요. 약식은 중국 사람들이 고려밥이라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네, 떡의 어원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요 차륜병, 석탄병, 첨세병, 찌다, 찌기, 떼기, 떡이 떡, 죽이 굳은 촉감에 딱딱가, 먹다가 합성의 떡으로 굳어졌다라는 말도 기억하시고요. 나누어 먹으며 베푼다는 덕에서 나온 말이고요. 새머리떡, 주악떡, 고치떡, 신라 소주향의 약밥, 약식, 정월 대보름에 먹었고요. 약식은 찰밥에 기름과 꿀을 섞어 밤 대추를 넣어서 만들었다. 약식은 중국 사람들이 고려밥이라고 해서 먹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39번.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찌어 가루를 내고 찹쌀가루를 3분의 2 정도 섞어 꿀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 쪄서 먹는 떡은 고려율고입니다.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다시 찌어서 가루를 내고 찹쌀가루를 3분의 2 정도 섞어서 꿀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 쪄서 먹는 떡은 고려율고입니다. 밀가루를 부풀려 채소로 만든 소와 팥소를 넣고 찐 것으로 고려 가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떡은 상하입니다. 상하떡.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부풀려서 채소로 만든 소와 팥소를 넣고 찐 것으로 고려 가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떡은 상하떡입니다. 네, 중량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량절은 음력으로 9월 9일이고요. 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될 거예요. 추석에 핵곡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안에서 뒤늦게 천신을 지냈어요. 밤떡과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고요. 시인과 묵객들은 야외로 나가 시를 읊거나 풍목놀이를 하였다고 해서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중량절에는 밤떡과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네, 백설기의 의미입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잡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말라. 순수하고 무구하게 크기를 바라는 의미고요. 하얗게 맑게 티 없이 자라라. 아이와 산모를 산신의 보호 아래 둔다는 신성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백설기의 의미도 기억해 보시고요. 네, 상전이 노비에게 송편을 나이만큼 먹이고 새해 농사를 시작할 때 노비 송편을 만들어 나눠주는 날은 중하절입니다. 중하절에는 상전이 노비에게 송편을 나이만큼 먹이고요. 새해 농사를 시작할 때 노비 송편을 만들어 나눠주는 날입니다. 네, 책내떡입니다. 아이가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마다 행하던 의례로 책거리, 책씻기라고도 합니다.
오색 송편을 속이 꽉 찬 것과 속이 빈 것 두 종류를 만들었고요. 속이 꽉 찬 송편은 학문적 이른 성과를 의미하고요. 속이 빈 송편은 자만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 겸손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책내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동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팥이 악기를 쫓아내고요. 액을 만들어 막아준다고 합니다.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안에 애동지라고 하여서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하여 팥죽을 쓰지 않고 팥시루떡으로 하고요. 팥죽을 끓여 찹쌀 경단, 새알심을 나이만큼 넣어 먹습니다. 보통 문제가 뭐 새알심을 가족수만큼 넣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겠죠. 네, 나이만큼 넣어서 새알심을 먹었습니다.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동지라고 합니다. 네, 46번 봉채떡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치떡, 붉은팥 시루떡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혼례 음식으로 함떡이라고도 합니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죠. 신부의 집에 들어온 함을 시루 위에 놓고 북향에 재배를 하고 함을 여는데 이때 사용한 떡을 봉채떡입니다. 떡을 두 켜로 올리는 것을 부부 한 쌍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찹쌀가루를 쓰는 것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처럼 화목하게 되라는 뜻으로 봉채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봉채떡은 혼례 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날, 단오, 추석, 한식입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날, 단오, 추석, 한식입니다. 네, 48번 단오의 떡입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죠. 네. 천중절, 수린날, 중오절이라고 부릅니다. 수린날의 수리는 수레를 뜻하고요.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치떡을 해먹었습니다. 거피팥 시루떡으로 차례를 지냈고요. 천중절, 수린날, 중오절, 단오의 떡입니다. 수리치떡을 해먹었고요. 네, 상달의 떡입니다. 음력 10월은 상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농사가 끝나고요. 1년 중에 가장 곡식과 과일이 풍부한 신성한 달이라 해서 상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택해서 붉은 팥 시루떡을 만들었고요. 채를 썬 무, 콩, 호박, 곶감, 대추 등을 넣어서 팥무 시루떡을 만들어서 재래를 지르고 먹었습니다. 상달의 떡입니다. 네, 지역별 대표적인 떡 종류입니다. 네, 요 문제도 짝지어서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지역별 떡 종류로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서울 경기는 개성주화, 개성경단, 수수도가니, 여주 삼병 등이 있고요. 네, 강원도는 감자떡, 강원도는 감자죠. 옥수수 설기, 도토리 송편이 있습니다. 충청도 새머리떡, 해장떡, 곤떡, 햇보리개떡, 장떡이 있습니다. 전라도 꽃송편, 수리치편, 삐삐떡이 전라도 떡입니다. 삐삐떡. 경상도는 모시잎 송편, 망경떡, 상주설기, 망개떡, 유자잎, 인절미가 경상도 떡입니다. 제주도는 오메기떡.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을 저도 제주도 갔는데 오메기떡을 주더라고요. 네, 달떡, 빼대기떡, 빙떡, 좁쌀 시루떡이 있습니다. 함경도는 언감자송편, 네, 감자송편, 언감자송편, 깻잎떡, 꼬장떡이 있습니다. 평안도는 조개송편, 골미떡, 뽕떡, 노티떡이 있습니다. 항해도는 오쟁이떡, 큰 송편, 다갈범벅, 수제비떡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지역별로 잘 기억해 주셔요. 네, 이번에는 우찌찌 떡입니다. 우찌찌라고 하고 우찌찌라고 하기도 하고 우찌찌입니다.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소를 넣어 반으로 접어 붙이고 고명을 얹어 기름진 떡이며 모양과 색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곱습니다. 우끼떡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끼떡으로 많이 쓰이는 걸 우찌찌 떡입니다. 네, 우끼떡이 뭔가 한번 볼게요. 해감이나 재래 때 높이 고인 떡에 장식용으로 올린 떡을 우끼떡이라고 합니다. 해감이나 재래 때 높이 고인 떡에 위에 장식용으로 올린 떡을 우끼떡이라고 합니다. 네. 두텁떡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은 조리도구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두텁떡을 만드는데 두텁떡. 네, 두텁떡은 두텁떡. 네, 1번은 떡살, 2번은 채, 3번은 번철, 4번은 시루. 정답은 떡살이죠. 두텁떡은 네, 증병입니다. 증병. 찌는 떡. 찌는 떡에는 떡살은 네, 이거는 치는 떡에 절편에 들어가서 절편의 모양을 내는 떡살입니다. 근데 두텁떡은
증병에 찌는 떡에 들어가서 떡살은 필요하지 않고요. 채는 필요하죠. 번철도 필요하고 시루도 필요합니다. 네, 치자의 사용 방법입니다. 네, 살짝 씻어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을 부어서 색이 우러나오면 채로 걸러서 치자물을 준비합니다. 네, 백설기를 할 때 쌀가루, 설탕, 소금, 물의 비율은요. 쌀가루 100%, 설탕이 10% 들어가고요. 소금은 1.2%, 물은 10%가 들어갑니다. 떡에 넣는 소금과 발색제의 양입니다. 소금은 1.2%, 발색제는 2%가 들어갑니다. 조명이 불충분할 때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를 일으키고 지나치게 강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암 수능 능력을 저하시키는 태양광선은 무엇이냐? 가시광선입니다. 노란색은 단호박, 치자를 이용하고요. 코치닐은 붉은색 색소입니다. 노란색은 단호박 치자를 이용하고요. 코치닐은 붉은색 색소입니다. 오색 송편의 의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색은 오행, 오덕, 오미, 만물의 조화를 의미하고요. 속이 채워진 송편은 속이 꽉 찬 아이로 성장하라는 뜻이고요. 빈 송편은 포용력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다리는 채를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것을 채다리라고 합니다. 어레미는 굵은 채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채다리는 채를 올려놓을 때 사용, 어레미는 굵은 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